자, 우리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이사부입니다. 이전에 추천드렸던 예스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전에 추천해드렸던 예스티에 대해서 새롭게 분석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독 신청,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예스티 처음 추천드릴 때가 1만원 내외였는데 고가를 26,600원까지 형성하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목을 특허 분쟁 예스티 악재는 어디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주가 상황이 조금 안 좋았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10,000원 정도에서 추천드린 이후에 26,600원까지 갔으니까 160% 정도 이상 급등을 했는데 9월 들어서 급락을 보였죠. 그래서 10월 6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12,700원입니다. 이제 뉴욕 증시 오늘은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은 10월 7일이에요. 10월 7일인데 10월 7일 저녁 시간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10월 9일 날 또 쉬거든요. 그러면 10월 9일에 이 뉴욕 증시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일단 10월 6일 뉴욕 증시는 좀 상승세가 상당폭 있었어요. 일단 저는 이제 지수 자체로도 하락 조정은 어느 정도 바닥에 가까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부터는 기술적 반등을 좀 하면서 기간 조정 형태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수익을 이미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릴 때 이전에 제가 예스티에 대해서 쭉 해놓으신 것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살 때 2배수를 사서 절반은 수익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수익이 나면 절반은 팔고 절반은 저축하고 또 저축한 것은 잊어버리고 놔두고 익절만 잡아두는 거죠. 이제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익절가는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익절가까지 내려오면 다 파는 거고 익절가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놔두고 또 새롭게 주가가 하락하는 날 사라고 그랬어요. 이걸 분할 매수해야 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날마다 쭉 모아서 사고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지금 수익 실현을 이미 했다 또는 지금 주식이 없다 이런 분들은 다시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날 매수를 하는데 매수를 내가 하고 싶은 금액이 있겠죠. 1억 원어치 산다, 5천만 원어치 산다 뭔가 금액이 있을 건데 그걸 다 못 샀다 하더라도 갑자기 급등하면 수익권에서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절반은 저축해두고 익절 잡아두고 내가 12,000원을 샀다 15,000원 넘어서 팔았다 그럼 15,000원 익절가 잡고 기다리고 근데 15,000원까지 안 오고 그 위에서 또 계속 노는데 그러면 어디서 사느냐 내가 판 것보다 가격이 싸지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하락하는 날은 산다는 거예요. 종가에 사든지 하락하는 날 분할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모으다가 2배수를 모으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10주를 샀든 100주를 샀든 10,000주를 샀든 샀을 거 아니에요. 샀는데 갑자기 급등한다. 그러면 절반은 팔고 절반은 저축. 그리고 저축해둔 것은 항상 수익에 있으니까 수익 상태니까 익절가 수익에서 파는 익절가 잡아두고 반복한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을 많이 갖고 있죠. 역피라밋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역피라밋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를 좀 알기 쉽게 그림으로 얘기하면 주식을 내가 200주를 샀는데 100주는 수익 나면 팔고 100주는 저금해 두고 그럼 100주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주식을 분할해서 사서 또 200주를 샀는데 갑자기 수익이 나면 또 100주는 팔고 100주는 저금해 두고 그러면 200주가 저금이 되잖아요. 또 200주를 샀는데 또 갑자기 급등하면
100주는 팔고 100주는 저금하고, 그러면 원래 저금되어 있던 200주에다가 내가 새로 산 100주, 300주가 되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주식을 가지고 내려오면 안 되니까, 수익일 때, 지금 다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익절하겠다, 이 익절가를 잡아두고 대응을 한다는 거죠. 익절가까지 안 떨어지면 그냥 하염없이 갖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시총이 HP, SP에 가까워질 때까지 가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제 주장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에 익절가가 오면 일단 팔고, 익절가에 닿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ST 같은 종목은 좀 중후장대하게 보는 것이 좋은 이유가, 반도체 업종이 지금도 혹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혹한기는 약간 지났다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겨울이에요. 그러면 이 겨울을 지나면서 내년 2024년에는 그래도 봄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뭐 GPU 관련주들이라든지 HBM 관련주라든지 뭐 DDR5 이런 것들은 좀 나름대로 반짝반짝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위에도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보니까 ST가 75억, HBM, 지금 핫한 게 반도체 중에서도 HBM인데, 요 부분에서 장비 수주 소식이 75억 원 정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하락이 HPSP의 특허 침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계기가 되면서 급락세를 보였는데, 사실 특허 침해 소송이다 이것보다도 그런 부분이 어떤 빌미가 되면서, 거기 보면 그 박윤배 주주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박윤배 주주가 지분을 매도했다. 그러면 어쨌든 회사에 관련이 있는 대주주 중에 하나거든요. 공시가 해야 될 정도니까. 박윤배 주주가 지분을 매도했다는 것도 하나의 악재고, 특허 소송은 당연히 악재겠죠. 여기에다 CB 전환 물량이 있어요. CB 전환가가 11,034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11,000원짜리 CB 물량이 있네? 이게 63만 주나 있어? 이제 요런 부분이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대주 중에 하나가 매도해서 특허 소송 걸렸어. CB 전환 물량이 60만 주나 되고 가격이 11,000원이야. 또 이 ST에서 최대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 대주주에 대한 불신이에요. 시장의 불신, 대주주에 대해서. 요게 또 어떤 불확실성을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등등등의 이런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26,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12,700원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반토막 난 주식이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반토막 난 주식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이 종목이 지금 가격은 아까 제가 11,034원이 CB 전환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11,000원 정도가 내외가 진바닥이 되는 거예요. 11,000원 정도가 진바닥이다. 그리고 지금 이평선을 보더라도 지금 여기 초록선과 검은색 선 사이에 있어요. 저는 이 초록선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푸른 신호등이다. 저 초록선부터는 주가가 매수할 수 있다. 분할 매수 구간이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이 올라갈 때도 물론 뭐 급락하기도 하지만, 떨어질 때도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보통은 떨어져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간 조정을 어느 만큼 거치고 이렇게 가면서 가다가 여기서 솟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이 제가 표시한다면 이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라고 하는 것이 일부의 기간 조정과, 그러면 이제
세력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판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팔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지루하게 하면 언젠가는 팔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사실 주가를 크게 올리려면 세력들이 매집을 해야 되는데 많은 개인들을 달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주식을 잘 알아서 돈을 버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돈을 버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우리 한국 야구가 아시안 게임에서 대만한테 져가지고 비판도 많이 받았죠. 문제는 뭐예요? 멘탈이죠. 정신력. 그러면 우리도 그런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때요? 느긋하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갈 건데? 나는 이거 시총 1조 넘어갈 때까지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어? 기회네. 그리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자, 지금 나는 물려있다. 걱정이 많이 되겠죠. 어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팔 것은 없어요. 팔더라도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최대 비중을 30% 정도로 권해드리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70%의 자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금이 지금은 지수가 반등할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어떤 종목이든지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또 주가가 막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등 자리는 기술적 반등 자리예요. 기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때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난 종목은 또 일부 정리를 하고 현금을 만들고 또 떨어지면 또 더 좋은 종목 사서 또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지금 손실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나 있다. 수익이 오늘 100만 원 났다. 그러면 손실의 10분의 1을 팔면 손실이 450만 남고 현금이 늘어나요. 이런 방법을 써서 비중을 조절해 주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만약에 기간 조정이 지수에서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 종목 재조정,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고, 또 내가 수익이 났을 때 다른 종목을 매도해서 오늘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 절반 정도만, 절반은 챙겨야죠. 절반은 내가 챙기고 절반 정도는 손실을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손실을 줄인 것은 언제든지 다시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물타기가 아니에요. 비중 조절해서 비중을 내가 10,000주 갖고 있던 것을 6,000주로 줄였다가 도로 8,000주로 늘리고 도로 10,000주로 늘리고 도로 8,000주로 줄였다가 도로 10,000주로 늘리고 이런 것들은 비중 조절이죠. 근데 내가 10,000주가 원래 목표인데 10,000주를 다 샀어. 근데 떨어지니까 더 사서 12,000주 사자. 이거는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물타기는 금지입니다. 지금 예스티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ST가 고압수소 어닐링도 있고요. 지금 네오콘이 올해 흑자를 낸다면 네오콘에서 나오지 않을까 해서 네오콘의 수주 소식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식 담당자는 올해 네오콘으로 흑자를 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오콘도 공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또 여기 보면 UV 장비 있죠. PALD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마스크리스 플라즈마 웨이퍼 가공 장비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미래의 얘기지만 이런 그린 수소 기술 이런 모멘텀들이 또 최근에 이제 75억 HBM 그 공정 장비 이런 것도 있었고 하니까 이런 모멘텀은 변함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 고압수소 어닐링에 대해서 특허 분쟁이 있다. 이 특허 분쟁은 지켜봐야 돼요. 좀 느긋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대기업에서 이 테스트를 받아주었다 그러면 그 사람 이 테스트를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니네가 개발해서 갖고 와봐 내가 테스트 해줄게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게 테스트하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함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양산을 하고 있지 않은데 공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 미리 그 특허 분쟁을 낸 것은, 원래 이 특허 분쟁을 내는 이유는 공급을 하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서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진입 장벽을 쳐놓는 거죠. 근데 아직 양산에서 공급했다는 소식도 안 냈는데 내놓는 것은 지금 HPSP가 EST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고도의 경계감을 내고 또 시간을 벌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렇게 분쟁을 통해서 결국 삼성하고 애플하고 스마트폰 경쟁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삼성도 성장하고 애플도 성장해요. 애플이 스마트폰 냈을 때 삼성은 늦었어요. 그러니까 애플 따라서 하죠. 그랬는데 애플이 이제 뭐 특허 뭐 이렇게 소송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삼성도 애플을 따라가요. 결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ST 게시판에 가면 이런 말도 있고 안티도 있고 찬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티도 하지 마시고 찬티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내가 해봤더니 이거는 한번 들고 가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30%까지는 가능하죠. 근데 그 중에서 뭐 10%만 갖고 가도 되고 20%만 갖고 가도 되고 비중은 자기가 정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ST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리는 이제 바닥은 어차피 11,000원이라고 하는 이 CB 전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뭐 더 떨어져 봤자지 뭐. 떨어지면 내가 좀 더 살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비중을 조금 비워두면 돼요. 그럼 11,000원 되면 더 살 거니까.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났을 때 수익 금액에 오늘 100만 원 벌었네? 좋아. 50만 원어치는 내가 손실 줄여주지.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근데 지금 없는 분이라면 살살 모아가도 되죠. 근데 이런 종목은요, 막 상한가 가고 이렇게 급등은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급등하기는 했는데, 제가 처음에 추천드릴 때는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여기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급등하고 또 이렇게 쉬었다가 갑자기 급등하고 또 좀 조정을 보였다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그 시간을 줘요. 이게 시간과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급등은 잠깐 하고 또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기간 조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저 빨간 선 정도 만나면 저항 받겠잖아요.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겠죠. 그리고 나서 또 급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조금 쉬었다가 또 급등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갈 거니까 지금 너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마침 시장도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마음을 좀 넉넉하게 두시고, 스스로가 믿는 만큼 돈을 벌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ST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내일은 신규 추천주를 한 종목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